한 장의 낡은 흑백 사진. 70여 년을 간직해온 이 사진이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사진은 어떻게 국제적인 화제가 되었을까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한 할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30분 경기도 파주의 작은 연립주택에서 이춘식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83세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였죠. 무릎이 시큰거리는 걸 참으며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그곳엔 늘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 흑백 사진이었죠. 사진 속엔 12살쯤 된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댕기머리를 단정하게 따은 모습이 참 예뻤어요. 이춘식은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0여 년 전 황해도에서 헤어진 여동생 영숙이의 모습이었거든요. 영숙아, 오늘도 잘 지내고 있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이춘식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유리 표면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전쟁이 터지던 그해 겨울, 피난길에서 갑자기 사라진 영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또 그러고 계세요? 며느리 순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춘식의 아들 부부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처음엔 말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냥 지켜볼 뿐이었죠. 응, 괜찮다. 이춘식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는 평소와 다른 일정이 있다는 걸 떠올렸어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보관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아버님 정말 가실 거예요? 귀찮으실 텐데.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춘식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낡은 사진들이 더 상하기 전에 디지털로 보관해두고 싶었거든요. 가야지. 이런 것도 다 시대 따라가는 거 아니냐? 주민센터에 도착한 이춘식은 여러 장의 오래된 사진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담당 주무관 김민수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정말 소중한 사진들이네요. 하나씩 꼼꼼히 스캔해 드릴게요. 김민수는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숙이 사진을 뒤집어 보던 중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희미하게 연필로 쓰인 글씨가 보였거든요. 어르신, 혹시 이 사진 뒷면에 뭔가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춘식은 놀라며 사진을 다시 받아들었어요. 70여 년 동안 한 번도 뒤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양, 1951년, 누이 영숙에게, 춘식. 희미한 연필 자국을 해독한 김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춘식은 눈을 크게 뜨고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이 쓴 글씨였지만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일이었거든요. 이런, 내가 언제 이걸 썼나. 이춘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피난길에서 사진을 찍어준 사진사 아저씨가 있었고 그때 뭔가를 적었던 것 같았거든요. 김민수는 이 상황의 중요성을 직감했습니다. 평양이라는 지명과 이산 가족으로 보이는 내용. 이건 단순한 디지털 보관을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어르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사진을 국가기록원에 협조 요청해 볼까요? 이산 가족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춘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혼자 간직해온 기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그래, 해보자. 이제 와서 뭘 더 감출 게 있겠냐? 그날 오후 김민수는 곧바로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개인 사진에서 발견된 이산 가족 단서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정부의 디지털화 정책 덕분에 잊힌 기억이 다시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협조 요청이 들어온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소에서 최다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34살의 그녀는 전통사진 복원과 인공지능 기반 얼굴 매칭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네요. 최다희는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흑백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70여 년 된 사진치고는 상태가 양호했어요.
더 중요한 건 사진 뒷면의 메모였죠. 평양이라는 지명과 함께 쓰인 이름들이 명확했거든요. 선배,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인 것 같은데요. 옆자리의 후배 연구원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최다희는 신중했어요. 기대를 너무 크게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아직 성급해요. 일단 복원부터 정확히 해봅시다. 최다희는 인공지능 복원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이 집약된 이 시스템은 손상된 사진을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복원할 수 있었어요. 몇 시간의 작업 끝에 영숙이의 얼굴이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복원된 사진 속 소녀의 모습에 연구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댕기머리를 단정하게 따은 모습이 더욱 생생해졌거든요. 다음 단계는 북한 이산 가족 데이터베이스와의 대조 작업이었습니다.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이 시스템에는 북측에서 제공한 이산 가족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물론 모든 정보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영숙이고 황해도 출신이며 1938년생 추정. 최다희는 검색 조건들을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치하는 인물이 나타났어요. 이영숙, 1938년생, 황해도 출신, 현재 평양 근교 거주. 화면에 떠오른 정보를 보며 최다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조건들이 일치했거든요. 이건 진짜일 수도 있겠는데요. 최다희는 곧바로 통일부 이산 가족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담당 과장인 장세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장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소 최다희입니다. 이산 가족 관련해서 중요한 발견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장세호는 2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수십 건의 이산 가족 상봉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화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했어요.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면 실망도 그만큼 크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최다희는 발견 경위부터 복원 과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매칭 결과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장세호도 점점 진지해졌어요. 흥미롭군요.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몇 시간 후 장세호는 받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경험상 이 정도 일치도면 실제 가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문제는 어떻게 접촉하느냐였죠. 북측에 비공식 문의를 넣어보자. 장세호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북한 측에 문의를 넣어보기로 한 거예요. 물론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는 힘들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 측에서도 해당 인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는 것이었어요. 더욱이 그 사람도 나만의 가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최다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복원한 사진 한 장이 70년 만에 재회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기록 시스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장세호도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런 케이스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보통은 공식적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는데 이번엔 사적인 기억 한 조각이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북한 측의 답변이 온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일회성 이산 가족 화상 상봉을 허용한다고 했어요. 시범적으로 진행해보자는 것이었죠. 장세호는 이 소식을 이춘식에게 전화로 파주로 향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춘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여 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네, 어르신.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북측에서도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거든요. 장세호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경우에 너무 성급하게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춘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83세 나이에도 여동생을 향한 그리움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화상 상봉 일정은 일주일 후로 정해졌습니다. 서울의 한 정부 기관에 마련된 특별 상봉실에서 진행되기로 했어요. 이춘식은 그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가 정말 나를 알아볼까?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은 쭈글쭈글한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영숙이는 어떤 모습일까? 북에서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상봉 당일 이춘식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생 입어본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골랐어요. 여동생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가족들도 덩달아 떨렸어요. 오늘 만날 사람이 진짜 고모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했거든요. 서울의 상봉실에 도착한 이춘식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약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담당 의료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고령자 케어 시스템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떨리는 것뿐이에요. 이춘식은 오래된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70여 년 전 댕기머리를 한 영숙이의 모습. 과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르신 준비되셨으면 들어가시죠. 드디어 상봉실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춘식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커다란 화면이 벽에 걸려 있었고 아직은 검은 화면 상태였습니다. 곧 연결됩니다. 기술진이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과 영상복원 기술을 활용한 이산 가족 상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화면이 켜지자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점점 선명해지더니 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80 가까운 나이의 할머니였습니다. 이춘식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에서 어렴풋이 영숙이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 눈매가 비슷했어요. 춘식이, 맞소? 화면 너머에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춘식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말 우리 오빠 맞소?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남매의 첫 순간이었어요. 영숙이가 맞냐? 이춘식은 겨우 목소리를 짜내며 물었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가 영숙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오빠. 저예요. 영숙이에요. 이영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북한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녀에게도 이 순간은 꿈만 같았어요. 나만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거든요. 오빠가 그리운 날이 하루도 없었소. 이영숙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이춘식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나도 그랬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상봉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통역을 담당하던 직원도, 촬영을 하던 방송국 스태프도, 심지어 장세호도 눈가가 젖었어요. 70여 년 만에 재회가 주는 감동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오빠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영숙이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나눠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나는 철공소를 했다. 이제는 은퇴했고 아들도 하나 있고 손자도 둘이나 돼. 이춘식은 천천히 자신의 삶을 설명했습니다. 간단한 말 속에 70여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살았어요. 교사를 했고요. 이영숙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북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왜 못 따라왔냐? 이춘식이 가장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피난길에서 영숙이가 사라진 그날의 일이 평생의 미스터리였거든요. 저도 오빠를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다리를 다쳐서 못 걸었어요. 이영숙의 설명에 이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워낙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거든요. 가족이 흩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오빠, 혹시 부모님은? 아버지는 전쟁 중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0년 전에. 이춘식의 말에 이영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한편 이 상봉 장면은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댓글창에는 응원과 감동의 메시지들이 끊이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다. 우리도 같이 울었어요.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국민 전체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회를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기억이 국가적 관심사가 된 순간이었어요. 오빠, 저 사진 있어요? 어릴 때 찍은 거. 이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춘식은 가져왔던 사진을 화면에 비춰 보였어요. 이거 맞소? 어머 정말. 제가 댕기머리 했을 때 사진이네요. 이영숙이 반가워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피난길에서 간신히 챙겨온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저도 이거 가지고 있어요. 평생 보고 또 봤어요. 이영숙도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남매가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사진을 보며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20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오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영숙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이춘식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럼 꼭 다시 만나자. 이번엔 더 오래 이야기하고.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일회성 상봉이라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진행 요원의 말에 이춘식과 이영숙 모두 당황했습니다. 20분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거든요. 70여 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20분이라니 너무 억울했어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이춘식이 애원했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북한 측에서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했거든요. 오빠. 이영숙이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은 이미 끊어진 상태였어요. 검은 화면만 남았을 뿐이었죠. 이대로 못 끝내요. 나는 아직 가족을 다 못 찾았소. 이춘식이 상봉실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평생을 기다린 재회가 이렇게 짧게 끝날 수는 없었거든요. 어르신, 저희도 이해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장세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도 이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남북 관계라는 것이 개인의 감정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한 번으로 끝이라고요? 정말요? 이춘식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상봉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이었지만 가족들에게는 절망적으로 들렸어요. 70여 년을 기다렸는데 20분으로 끝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한편 이 상봉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는 관련 글들이 쏟아졌어요. 너무 짧지 않나요? 정부에서 뭔가 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통일의 현실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개인의 아픔이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산 가족 상봉 확대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와 이영숙 할머니의 재회를 받습니다. 20분은 너무 짧습니다. 70여 년을 기다린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세요. 청원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댓글에는 각자의 가족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춘식은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영숙이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보다는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절망이 더 컸거든요. 아버님 드세요. 몸이라도 챙기셔야죠. 며느리 순이가 죽을 끓여다 드렸지만 이춘식은 고개만 저었어요. 무슨 맛으로 먹겠냐. 영숙이 생각만 나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다희로부터였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춘식은 별 기대 없이 만남에 응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 만난 최다희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사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보시겠어요? 배경이나 다른 단서들을 분석하면 뭔가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미 영숙이는 만났는데. 이춘식은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최다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혹시 다른 가족분들은 없으셨나요? 사진에 다른 단서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이춘식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영숙이 외에도 사촌동생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는 더 어려서 기억이 희미했어요. 사촌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7살이었나. 이름이 뭐였더라. 최다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추가 단서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르신, 그럼 그 사진을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볼까요? 배경이나 다른 사람들, 주변 환경까지 모두 조사해 보는 거예요. 민간의 힘이 공식 외교보다 더 강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 노인의 기억이 제도의 벽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최다희는 이춘식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다시 한번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인물이 아닌 배경에 집중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화질을 극대화하자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군용 텐트 아닌가요? 후배 연구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진 뒤편으로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선명해지자 국군의 야전 텐트임이 확실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태극기도 보여요. 최다희가 흥분하며 확대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태극기가 텐트 옆에 꽂혀 있었거든요. 그럼 이 사진이 찍힌 곳이 국군 부대 근처라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아요. 피난민 수용소였을 가능성이 높죠. 최다희는 곧바로 국가기록원에 연락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 수용소 관련 기록들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1951년 황해도 피난민들이 임시로 머물렀던 수용소 사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춘식의 사진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것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최다희는 이춘식에게 발견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수용소에서 찍힌 다른 사진들과 비교하자 놀라운 일치점들이 나타났어요. 어머, 이거 우리가 있던 곳 맞네요. 이춘식이 감탄했습니다. 70여 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럼 혹시 이 수용소에 있던 다른 사람들 기록도 있을까요? 최다희의 질문에 이춘식은 열심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어요. 아, 맞다. 김씨 집안 사람들도 있었어. 그리고 박씨 성을 가진 가족도. 최다희는 즉시 해당 성씨들을 대상으로 이산 가족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명의 일치 인물들이 나타났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이 사진 한 장으로 여러 가족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추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군과 민간의 기록들을 종합하여 당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의 신원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성과가 나왔습니다. 총 3명의 추가 실종자 신원이 확인된 것이었어요. 모두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장세호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 몰랐거든요. 언론에서도 이 소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만든 기적, 인공지능이 찾아낸 잃어버린 가족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더 중요한 건 국제적인 관심이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 이산 가족 문제 해결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주목했거든요. CNN은 인공지능 기술이 한국 전쟁 가족들을 재결합시키다라는 제목으로, BBC는 분단 가족을 위한 디지털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최다희는 뿌듯했습니다. 단순한 복원 작업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 몰랐거든요. 이춘식도 감회가 새로웠어요. 자신이 평생 간직한 사진 한 장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뜻깊었습니다. 영숙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족을 만날 수 있다니. 흑백 사진 한 장이 만들어낸 연쇄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개인의 기억이 여러 가족의 희망으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적십자사에서도 이 사안에 관심을 표명했어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도적 지원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 측에서도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자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2차 시범 사업을 추진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장세호가 이춘식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할아버지의 얼굴에 다시 희망이 떠올랐어요. 정말입니까?
영숙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르신. 이번에는 시간 제한도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산가족 AI 복원 프로젝트는 분단 국가의 아픔을 치유하는 혁신적 사례로 평가받았어요. 가족 재결합을 위한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 기술이 70년의 간격을 연결하다. 디지털 외교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다. 해외 언론들의 헤드라인이 이어졌습니다. 기술과 감성, 그리고 국가 정책이 하나로 움직이는 감동적인 스토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이춘식은 두 번째 상봉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영수가 이번엔 꼭 오래 이야기하자.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7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여동생과 또 대화할 수 있다니 말이죠. 2차 상봉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1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또한 화질도 더욱 개선돼서 더 선명한 영상통화가 가능했습니다. 어르신 준비되셨나요? 이번에도 같은 상봉실이었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첫 번째보다 덜 긴장되고 더 자연스러웠거든요. 화면이 켜지자 이영숙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어요. 오빠, 다시 만나네요. 영수가 잘 지냈냐? 이번에는 서로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못다 한 얘기들을 차근차근 나눴어요. 오빠, 지난번에 못 물어본 게 있어요.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25에 했지. 우리 마누라도 좋은 사람이야. 너는? 저도 27에 결혼했어요. 남편이 참 착해요. 가족 이야기, 직업 이야기, 건강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70여 년의 공백을 메워나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오빠, 우리 다음에는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이영숙의 간절한 질문에 이춘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꼭 직접 만나자.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다시 한번 사진을 찍읍시다. 이번엔 칼라로. 이영숙의 제안에 이춘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꼭 그러자. 칼라 사진으로 말이야. 1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아쉬움보다는 희망이 더 컸어요.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세계 언론들도 이 두 번째 상봉을 주목했습니다. 기술력과 인간적 감동이 결합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하며 다른 분단 국가들에게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두 번째 상봉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분단으로 고통받는 다른 지역의 가족들도 이런 기술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상봉 모델을 전 세계 난민 가족 재결합에 활용하고 싶다는 공식 요청을 보내왔어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지에서 흩어진 가족들에게도 이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최다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복원한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의 시작이 될 줄 몰랐거든요.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K 디지털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이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기술력과 인도주의가 결합된 소프트 파워의 대표 사례로 키우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춘식은 이런 변화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작은 사진이 이렇게 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내가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텔레비전에 나온 할아버지라며 인사를 건넸고 전국에서 편지와 선물들이 날아들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 후 정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북이 정식으로 디지털 이산 가족 상봉 정례화에 합의했다는 것이었어요. 매월 한 번씩 화상 상봉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정기적으로 영숙 할머니를 만나실 수 있어요. 장세호가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이춘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꿈꿔온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정례 상봉날, 이춘식은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상봉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긴장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오빠, 화면에 나타난 이영숙도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정성껏 차려입은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영숙아, 오늘은 뭔 이야기부터 할까?
오빠, 저 어제 꿈에 어릴 때 우리 집이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마당에 감나무가 있던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추억을 하나씩 되짚어갔습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기억들이 생생했어요. 우리 그때 참 행복했지? 네, 정말 좋았어요. 오빠가 늘 저를 업어주고 대화 중간중간 촬영팀이 두 사람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영상들은 나중에 전 세계에 배포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예정이었어요. 상봉이 끝난 후 이춘식은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이산 가족 희망대사로 임명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다른 이산 가족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춘식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서고 싶었거든요. 몇 개월 후 정말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 가족 직접 상봉 재개가 합의된 것이었어요. 이춘식과 이영숙의 디지털 상봉이 만들어낸 분위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오빠, 드디어 직접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다음 상봉에서 이영숙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춘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이번엔 정말로 안아볼 수 있겠구나. 그들의 재회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장의 흑백 사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국제적인 평화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이춘식은 새로 찍은 컬러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70여 년 전 흑백 사진 옆에 나란히 놓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자막이 흘렀습니다. 진짜 통일은 기억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감성적인 마무리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울림을 전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민족사의 흐름을 다시 쓰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이춘식과 이영숙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재회를 넘어서서 기술과 인간의 마음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은 가족들이 이들의 뒤를 따라 재회의 기쁨을 맛볼 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춘식 할아버지와 이영숙 할머니의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이 전 세계적인 감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술과 인간의 마음이 만나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